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시험 과목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자, 네 번째가 이제 행정 계획. 공법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행정 계획이에요. 자, 문장 그대로 누가 만드는 계획? 행정청.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을 행정 계획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참고로 요약집에 그대로 써 있어. 쫙 써 있으니까 오늘 당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행정계획이란 순위가 두 개가 있겠죠. 상위하고 하위 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상위냐 하위냐 하는 것은 아까 행정청을 크게 두 개로 보면 뭐하고 뭐가 있죠? 아까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중앙은 장관이라고 그랬어. 그 장관들이 만들면 상위야. 지자체에서 만들면 하위야 이렇게 구분해. 그러니까 행정청 모르면 공법은 시작을 못해. 그러니까 공법은 무조건 행정청을 알아야 되고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을 뭐라고 그래? 행정계획. 그럼 순위를 정했다 그러면 장관들이 만들면 상위, 지자체가 만들면 하위.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 다음에 다시 분류를 하게 되면 행정계획은 비구속적 계획과 그리고 구속적 계획 두 가지로 구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비구속과 구속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비구속적 계획은 행정청을 구속하되 일반 국민을 구속을 안 한다 그래서 비구속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행정청을 구속하고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았을 때 이거를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럼 구속적 계획이란 행정청도 구속이 되고 일반 국민도 구속할 수 있는 계획, 요거를 구속적 계획. 그러면 비구속과 구속은 누구에 대해서 기준이 되냐면 요걸 말하는 거죠. 일반 국민을 구속하느냐 구속하지 않느냐. 일반 국민을 구속을 안 했다가 무슨 계획? 비구속. 일반 국민도 구속했다? 구속적 계획이에요. 행정청은 어차피 구속이 되는 거지. 행정법은 구속이든 비구속이든 전부 다 구속이 되는데 누구에 대해서? 일반 국민.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았을 때 이름이 비구속. 일반 국민을 구속했을 때가 구속적 계획. 그래. 그럼 여기서 구속이란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나요? 의무를 말해. 의무.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법률에 따라 달라져. 여러분이 보통 구속 잡아놓는다. 무슨 법이야? 형법. 형법상의 구속은 인신구속을 말해. 감옥에 가둬놓는다.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놓는다. 그게 구속이야. 우리가 배우는 건 무슨 법? 행정법. 행정법의 구속은 무슨 뜻? 의무야. 계획을 만들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행정청. 그럼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어도 우리 국민한테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비구속이야. 그런데 그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 때 누구한테도? 우리 국민한테도 의무가 달라. 그럴 때는 무슨 계획이다? 구속적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 비구속이다 구속이란 뜻이 법률에 따라 용어가 달라져요. 형법상 구속은 인신구속, 행정법상의 구속은 의무란 뜻이야. 의무란 뜻. 이렇게 달라져 뜻이. 그러니까 무슨 법을 배우냐에 따라서 이렇게 용어 자체가 다르다는 걸 반드시 구분하시고, 그러면 우리 행정계획은 개수가 몇 천 개가 넘을 건데 어떤 것들이 비구속이고 어떤 게 구속이냐 하는 것은, 자 일단 기본은 두 가지가 있죠. 무슨 종합계획 이렇게 나올 때, 즉 계획 이름 앞에 뭐가 붙으면 종합자가 붙어. 요걸 비구속이라고 그래요. 또는 무슨 기본계획이라고 나올 때, 그러니까 계획 이름 앞에 무조건 뭐 아니면 뭐가? 종합이나 기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다? 비구속이다. 그러면 종합이나 기본 단어가 안 들어가면 뭐다? 구속이다. 이거야 구분이. 그러니까 몇 천 개가 되는 계획도 계획의 이름을 갖고 구분해. 계획의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어? 종합, 기본자가 들어가면 비구속. 이런 단어가 안 붙어 있으면 구속적 계획. 그래요. 구속 한번 해볼까요? 도시군 관리계획 등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무슨 단어가 안 들어가 있어? 종합이나 기본 단어가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건 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등이니까 수없이 많을 건데 여러분 시험에는 요거 한 개밖에는 출제를 안 하니까 요거 하나만 반드시 구분하시고. 그런데 예외가 하나가 있죠. 예외. 광역 도시계획만큼은 무슨 단어가 없다? 종합이나 기본 단어가 없지만 뭐로 분류한다? 비구속. 그러니까 오늘 다 세 가지 배우셔서 단어에 뭐 들어가면 종합, 기본하고 뭐 광역 요거 세 개는 뭐다? 비구속이야. 그러면 이 단어가 없는 거는 전부 뭐다? 구속이다. 아주 간단해.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순위까지 해보죠. 종합계획은 순위가 상위예요. 기본계획은 하위예요. 요걸 갖고 응용 한번 해볼게요. 자, 국토종합계획 구속이에요? 비구속이에요? 비구속이죠. 그런데 시험에서 이걸 이제 뭐라고 냈냐면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이다. 맞았나요? 시도지사가. 그럼 틀렸다고 찾아야 되겠지? 왜? 상위라고 그랬잖아. 상위. 상위는 누가? 국토부 장관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이걸 알면 다 풀어져.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 계획은 국토계획법 시작해서 농지법까지 모든 계획이 다 나올 건데 이 공식에다 맞추시라는 얘기야. 여기다 맞추면 다 풀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오늘 배웠는데 도시정비법으로 출제할 수도 있는 거고 도시개발법으로 출제할 수도 있는 거고 뭘로 출제할지는 몰라. 그렇지만 모든 계획은 여기에 맞춰져 있다. 정확하게 보라고. 이것만 구분하면 모든 문제는 풀어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 2년 전에. 2년 전에 그 계획인데 시험에 나왔어. 그래 놓고 3번 지문에가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 이 지문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지? 왜냐? 기본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비구속이고 하위잖아. 하위인데 누가 들어가 있어? 틀렸잖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모든 계획을 수립자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나오면 상위인지 하위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러면 다 풀어지게 돼 있어. 근데 이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계획 100개 나오면 100개 다 외워야 돼. 외워갖고는 문제 풀 수도 없고 이런 원리로 돼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 그러니까 공법은 공식이에요. 공식. 하나가 정해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돼 있어.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 공부하면 6개 번 모든 계획은 끝났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그걸 두 가지 구분해 두셔야 돼.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건데 왜 이게 우리 국민을 구속을 하는지 이걸 알으셔야 돼요. 자, 먼저 도시구는 끊어서 읽으시면 돼요. 이건 행정구역이에요. 행정구역. 행정구역 다음에 무슨 계획? 관리계획이야. 앞으로 이거 읽을 때는 내가 관리계획 그럼 알아두시면 돼. 그러면 도시라는 것은 행정구역 어디를 도시라고 그러나요?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시.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 그걸 뭐라고 그래? 도시라고 그래. 그 다음에 구는 그대로 군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한편을 읽으면 도시군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특광시군이다 이렇게 말해. 특광시군. 그러면 대한민국 행정구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나요? 없나요? 다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무슨 계획이 있어요? 관리계획. 그러면 제가 다시 해볼게. 울산광역시의 관리계획을 읽을 때는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울산광역시니까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여기에 해당되니까. 그러면 영덕군에 가면 뭐라고 읽어야 돼? 군관리계획 그래야 되겠지.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요 세 군데에 해당될 때는 무슨 계획? 도시관리계획. 군에 해당할 때는 군관리계획.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빼고 무조건 무슨 계획? 관리계획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특자가 들어가면 여기 몇 개 포함? 2개 포함.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서울특별시 말고 특자를 쓰는 게 어디가 있나요? 세종시, 특별자치시, 제주도, 특별자치도 특자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특자 써지면 서울특별시도 있지만 특자 붙은 거 2개도 포함한다. 이렇게 공부하시도록 하고. 그러면 이게 왜 우리 국민을 구속하느냐? 관리계획은 6가지 내용.
6가지 내용을 결정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6가지 내용이 결정이 되면 효과는 2가지가 나오겠죠. 행위 제한하고 사업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행위 제한을 다시 풀어서 볼게요. 행위 제한 그러면 우리는 3가지를 말하죠. 3가지. 건축 제한, 그리고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을 말해요. 앞으로 3개 합해서 뭐라고 그래? 행위 제한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관리계획 6가지 중에서 1번을 한번 해볼게요. 1번. 자, 여기가 울산광역시인데 4개 용도로 지정되어 있다. 4개 용도가 뭐냐면 도시, 관리, 농림, 자연이에요. 그러면 도시는 항상 뭐 하려고? 개발하려고, 자연은 보존하려고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 땅이 여기에 있는 거하고 여기에 있는 거 어디가 좋아요? 도시에 있는 게 좋겠죠. 이건 개발을 할 수 있고 이건 보존이니까 행위 제한이 더 많아져. 자, 배분들 할게요. 도시적은 건폐율이 90이 돼. 도시적에서 다시 최대가 90이 나올 수 있고, 그럼 여기 자연 쪽은 얼마 나오면 20이 나와. 그럼 건폐율이 20 주는 게 좋아요? 90 주는 게 좋아? 90 주는 게 좋겠죠? 그게 행위 제한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는 도시에 있든 자연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뭐에 의해서? 건폐율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죠. 또 뭐에 의해서? 용적률에 제한을 받고 있죠. 그래서 계획 하나가 결정되면 여러분은 뭐 돼? 구속. 그럼 여러분 땅에가 건폐율 20만 적용하라 돼 있어. 그럼 그 몇만? 20만 적용해야지. 30을 넘어 20을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처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돼. 그러니까 관리계획은 6가지가 결정되면 여러분을 뭐 할 수 있다? 구속한다. 그럼 6가지 이름. 페이지 15페이지 넘겨보세요. 15페이지의 하단에 보면은 4번 번호 도시군 관리계획 있나요? 거기다 암기 써놓으세요. 암기. 무조건 외워야 돼. 관리계획 6가지를. 여러분 시험에 무조건 나와. 다음 중 관리계획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봐. 한 문제짜리. 그럼 1번이 뭔가요? 용도지역. 바로 용도지역이 바로 4개 뭐예요? 도관, 농자. 용도지구 하면 9개가 나오겠죠? 9개. 그걸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이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이야.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뭐가 나와요? 개발제한구역. 그럼 참고로 개발제한 그린벨트라고 그랬죠? 그린벨트.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시가와 조정,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요걸 지정하고 변경하는 계획. 요걸 4개 합해서 뭐라고 불러요? 용도구역이라고 그러지? 용도구역. 그러니까 1번, 2번이 바로 가장 중요한 뭐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야. 요걸 지정과 동시에 뭐가 나와? 행위제한. 그 여러분 땅에는 용도지역부터 구역까지만 지정되면 여러분들은 땅 갖고 있는 사람 무조건 뭐 해야 돼? 구속받게 되겠죠. 건폐율에 의해서 구속, 용적률에 의해서 구속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대표적 구속이에요. 자, 3번째는 무슨 시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4번째 도시개발, 신도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도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해야 돼. 관리계획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 재건축한다고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울산광역시에서 재건축하라고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이 결정을 해줘야 돼. 그다음에 5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항상 뭐라고 불렀죠? 계획적 개발. 꼭 써놓고 기억하셔야 돼. 지구단위 계획구역 나오면 무조건 머릿속에 무슨 개발? 계획적 개발 그래야 돼. 계획적 개발.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럼 무슨 개발? 복합적 개발. 자, 거기까지 써놓고 무조건 암기하실 것. 요게 기본이 시작이 돼야 돼. 암기는 공법 시간에 딱 3개밖에 없어. 3개. 어? 오늘 처음 하나 나왔어. 암기할 거. 관리계획 6가지. 무조건 외울 거. 다른 건 외울 필요 없는데 요거는 무조건 달달달 외우셔야 돼. 그래야 문제 자체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6가지가 결정되면, 자, 거기 6가지예요,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특히 1번, 2번은 주로 뭐가 나와요? 결정되면. 결정의 효과가 대표적으로 행위제한이 나와. 행위제한. 원래 6번까지도 행위제한 나오는데 오늘은 내가 앞으로 공부할 것만
1번, 2번 결정되면 뭐 나와? 행위자. 여러분 구속하는 거지. 3번부터 6번까지는 결정이 되면 결정의 효과는 뭐 하게 돼 있어요? 사업. 딱 머릿속에 걸려야 돼. 저기 기반 시설 나오잖아. 시설. 시설자부터 밑으로는 무조건 뭐 나온다? 사업한다 그래야 돼. 여러분 땅에 도로 만든다고 결정했어. 그러면 행위제한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바로 뭐 돼야 돼? 사업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두 개 말을 머릿속에 반드시 넣으셔야 돼. 그래서 6가지가 결정과 동시에 우리는 행위제 아니라 사업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뭐가 된다? 구속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다시 정리. 앞으로 행정계획은 공법 시간에 무조건 계획 나오면 행정계획인데 순위는 뭘로 구분한다? 상위와 하위로 구분한다. 이후 장관이 만들면 순위는 상위다. 지자체가 만들면 순위는 하위다. 그 다음에 구분법. 비구속과 구속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구속이든 비구속이든 누구는 구속하고 행정청. 행정청은 다 자기가 만들어야 되잖아. 어차피 행정계획은 비구속도 행정이 만들고 구속도 행정이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 행정청한테. 그때 행정청이 만들었을 때 우리 국민한테 의무가 없으면 뭐다? 비구속. 우리 국민한테 의무가 따른다? 구속이다. 이렇게 구분해. 그럼 구속인지 비구속인지 어떻게 분류할 거냐? 계획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어? 종합, 기본, 또 하나 광역. 그 세 가지가 붙으면 비구속. 그 세 가지가 없으면 구속이다. 그러면 돼. 구속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러면 그 중에 대표적인 구속적 계획이 뭐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요게 몇 가지가? 6가지가 결정되면 무조건 효과가 행위지 아니나 요게 나와서 여러분을 구속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비구속적 계획의 절차가 나와. 특징을 먼저 할까요? 특징은 무슨 지침이다. 무슨 장기적이다. 뭐를 제시해 준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게 전부 뭐다? 비구속이야. 비구속은 일반 국민에게 의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침 또는 제시 이런 것만 하면 되죠. 그러면 구속적 계획의 특징. 명령이야. 명령. 다시 명령은 누구한테? 행정청이 여러분한테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명령 주잖아. 그 다음에 장기인데 여기는 반대로 뭐예요? 단기적. 여기는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실천. 실행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 시험에서 종종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항상 비구속과 구속을 구분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절차. 계획을 만드는 절차는 여기는 수립해서 승인. 수립해서 승인이란 절차를 거치면 비구속이에요. 구속적 계획인 관리계획은 입안에서 결정고시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절차만 갖고도 이게 무슨 계획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럼 굳이 왜 이렇게 정군을 했는가? 이 수립이라는 말이나 입안이라는 말은 똑같이 뭐예요? 계획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만든다는 뜻인데 구분하기 위해서 비구속은 수립으로 하고 구속은 입안으로 하자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수립한다는 뜻은 같아요. 계획 만든다. 그러니까 수립한다, 입안한다 그 말은 계획 만든다 이 뜻이에요. 차이점이 하나 있어. 요건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수립이에요. 여기는 요 실행할 실천할 안을 포함해서 만들었다. 그럴 때는 입안이라고 그래. 그럼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학원을 나오려면 학원을 등록하기 위해서 계획 세워요, 안 세워요? 우리 사람들도 모두 계획대로 살아. 계획. 내가 뭐 하나 하는데 그냥 한다 이런 건 없잖아. 다 계획 세우죠. 그때 계획만 수립해 놓고 지금까지 집에 있는 사람은 수립이야. 여러분처럼 와서 등록 가서 공부하고 있으면 실행했어. 그럼 뭐야? 입안됐어. 그 차이야. 그러니까 계획만 단순하게 만드는 거는 수립이나 하고 뭐를 실행한 것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면 입안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그러니까 단어 차이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승인인데 이 승인하고 앞으로 공법 시간에 요청이라는 말이 수없이 나올 거예요.
승인이나 요청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뭐 해주라 이렇게 할 때가 승인이나 요청이라고 그래. 그러면 승인권자를 알면 또는 수립자를 알면 답을 하나 찾겠죠. 만약에 시험장 갔더니 여기가 국토부 장관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 있어. 그럼 앞에는 누가 나와야 맞아? 시도지사 그래 맞겠지? 요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외워갖고 가서 찾지는 많은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이게 맞았느냐만 여러분들은 판단하면 돼. 자, 앞에가 시장이라고 써놨어 여기다. 그럼 여기 누구 나와야 돼?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란 얘기야. 아까 배운 대로 행정청을 하고 응용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여러분 분량이 많이 줄어. 또 공부하는 게 쉬워져. 근데 이 개념을 모르고 그냥 막 외워서 하려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공법을 포기하신 분이 그래서 포기하는 거야. 왜? 앞부분은 몰라. 모르니까 그냥 다 외워서 공부하려는데 이 첫 번째 과정이 가장 중요하거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첫 시간하고 둘째 요 시간이 중요해. 이것만 이해가 되면 그냥 그대로 맞춰서 공부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책이 없지만 해줬고 요약집에 써놓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요약집에 다 이렇게 써놨어 일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단어 공부만 하시면 돼. 수립자가 군수 써졌어. 그러면 승인 누구? 도지사. 자, 여기가 도지사 그러면 여기 누구? 국장 이러면 되겠지. 여기가 특별시장 그러면 국장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 찾아내시면 돼. 그래서 중요한 용어야 이게. 그 다음 이제 앞으로 용어를 쓸 때는 우리는 수립 승인 이렇게 안 쓰고 수립이라고 쓰면 돼. 그러면 뭐는 생략? 승인은 생략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책 읽을 때 수립 승인하여 이렇게 안 써져 있어. 수립하여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수립에서 뭐까지? 승인하여 이럴 뜻과 같은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속적 계획은 입안 결정 이렇게 안 하고 결정이라고 써놨어. 아까 이거 봐봐요. 관리 계획은 6가지 내용 뭐 한다? 결정을 해서. 그럼 뭐 해서? 입안해서 결정 고시한다 이 뜻이야. 이런 용어가 이해되면 금방 공부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용어를 모르니까 수립 나오면 그냥 수립으로만 알면 문제가 안 풀어져. 수립하면 뭐? 승인. 결정하면 앞에 뭐 해서? 입안에서 결정고시 됐다. 이렇게 해서 가시는 거지.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절차 배웠고. 세 번째. 지금 비구속은 일반 국민을 구속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법적으로 구속이라는 뜻은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야.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법적으로 의무가 없어. 그럼 법적으로 의무가 없으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무 불만 없는데. 그래서 대상. 그럼 반대로 나오겠죠. 여기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로 나오겠지. 그럼 무슨 대상이 돼?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과 이거는 반대 개념이야. 반대 개념. 그러니까 하나만 이해되면 하나는 그냥 자동으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가 모든 행정계획은 계획을 만들 때 주민 의견 청취가 필요해. 모든 행정계획에서는 주민 의견 들어라. 여기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주민 의견 청취할 때 비구속은 공청회라고 나와야 돼. 공청회로. 여기는 공고 열람으로 지문이 나와야 돼. 요거 차이예요. 요거 차이. 그러면 시험장 갔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시험 문제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하여 주민 의견 들었다. 맞나요? 광역이라고 그랬잖아. 광역이니까 비구속이잖아. 그럼 공청회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다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고 열람하여 주민 의견 듣는다.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그거 공부야. 그러니까 모든 시험 문제는 그렇게 지문이 나와. 비구속에 해당할 때는 뭐로? 공청회. 자, 구속일 때는 공고 열람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공청회는 어떻게 하느냐? 신문에 공고하는 거야. 신문에 광고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공청회 들어보셨나요? 신문에 보면 하단에 나와. 신문 하단에 보면 광고 나오는 거야. 공청회 개최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안건으로 어디서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그날 가서 여러분들이 뭘로? 구두로 손 들고 말로 하는 거야. 공청회라는 거. 서류로 내는 게 아니라 나 손 들고 의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공청회예요. 그러면 공고 열람은 역시 신문에다. 그리고 열람이란 날짜가 14일 이상이 나와.
요때는 서류로. 요 차이를 말해. 그러니까 공청회는 뭐로 하고? 구두로. 공고일람은 서류로. 이런 차이야. 그래서 공법 시간에 앞으로 주민 의견 들으라 하고 공고열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날짜 무조건 며칠? 14일. 똑같아. 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똑같아. 그러니까 이 원리만 알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외가 나와도 금방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공법은 주민 의견 들어라 그러면 전부 공고열람하고 이렇게 날짜가 나오는데 딱 2번만 아닌 게 나와. 그럼 그 2번만 딱 알고 시험장 가면 다 풀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계획은 요게 전부예요. 요걸 갖고 앞으로 모든 계획 나면 여기다 맞춰서 응용만 하시면 되니까 요런 원리를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 행정계획까지 설명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획의 체계도라는 걸 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시험대에 가면은 요것도 시험에서 꼭 한 문제가 관련돼 있어. 한 문제가. 이것도 정확히 구분하시고. 그럼 토지 이용 계획은 또 뭐냐? 우리 방금 배운 행정 계획이에요. 행정 계획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불러? 토지 이용 계획. 바꿔서 우리 행정청이 왜 계획을 만들어? 토지 뭐 하려고? 이용하려고.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기다 이용해서 이걸 알으셔야 돼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이라는 게 있겠네. 그 계획의 확인원. 그럼 여러분이 땅 갖고 있으면 용도가 뭐로 돼 있다? 거기 뭐로 돼 있다? 하는 것들이 전부 어디에? 여기 들어있어. 그러니까 우리 토지 거래할 때는 무조건 뭐 띄어야 돼?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띄어봐야 되는 거야. 띄어봐야 거기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묶어진 건지 그린벨트로 묶어진 건지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토지 거래는 뭐를 띄어본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띄어본다. 참고로 오늘 집에 가시면 이거 하나씩 띄어보세요.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가면 아는 데 있으면 또 아무거나 번지 대고 띄어주라고 하면 돼. 그럼 하나 나와. 그럼 봐봐 한번. 아 우리 배운 용도 다 들어있어 거기에가.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고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 뭐 상수원 뭐 이런 게 다 들어있어. 다시 한번 띄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해가 돼. 여러분 지력 공부할 때 우리 집어넣은 거 도면 한번 띄어보죠. 마찬가지야. 국토계획 공부하면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꼭 띄어보라는 얘기야. 한번 띄어보면 아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어떻게 됐다 그거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토지 거래하면서 이것도 안 띄어보신 분이 많아. 그래서 맨날 사기당하고 그런 이유가 여기지. 이거 띄어보면 사기를 안 당해. 반드시 띄어보셔야 돼. 그럼 토지용격 체계도라는 것은 순서를 또 말하겠죠. 첫째는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이 있고 이 국토기본법은 그대로 읽어볼게요. 전국의 토지에 대해서 최상위법이야. 최상위법. 그러니까 대한민국 토지에 대해서 순위는 가장 무슨 법이 높아? 국토기본법이 가장 높은 법이야. 우리 시험법은 아니거든. 그래도 우리 이름은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법이 바로 우리 배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것도 이제 순위를 정하면 국토에 대한 상위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순위는 이것도 상위고 이것도 상위지만 이건 뭐예요? 최상위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법이 여기지만 이 법도 무슨 법에 의해서?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 모르면 이거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험법이 아니더라도 이름 정도는 알고 시작하시라는 얘기야. 그럼 요거 밑에가 이제 무슨 법이 있느냐?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뭐 농지법, 건축법, 주택법 등등등들은 전부 다 무슨 법의 하위법, 국토계획법의 하위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 체계만 알아도 여러분 시험장 가면 계획 문제 하나 또 맞출 수가 있어. 그럼 국토기본법에는 무슨 계획이 있냐면 국토계획이라고 되어 있어. 국토계획은 다시 5개로 분류가 돼. 근데 5개인데 여러분들 오늘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국토종합계획.
이것도 여러분들 요약집에 들어있어. 이것도 요약집에가. 그래서 적으실 거 없어. 그냥 그대로 듣기만 하시면 돼. 그래서 국토기본법에는 국토계획이라는 게 있고 국토계획의 종류가 몇 개? 5개가 있어. 그러면 국토니까 전국의 토지겠죠? 그러면 전국에보다 이제 작은 게 우리 행정구역으로 뭐예요? 도지도. 그래서 도종합계획이 있어. 그럼 도보다 작은 게 아까 도 밑에 누구야? 뭐야? 시군이 있겠지? 시군 종합계획 이렇게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지역계획, 부문별 이런 식으로 5개가 있어요. 일단 오늘은 국토종합계획. 그럼 국토계획법에서는 무슨 계획이 있느냐? 광역도시계획과 그리고 도시군계획. 다시 도시군계획을 구분을 하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계획인데 이 계획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저 위에서부터 순서적으로 만들어진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이게 제일 마지막에 하위 계획이야. 이 중에서는. 근데 이쪽 법에서 계획이 나올 때는 이것도 뭐야? 상위가 되겠지? 왜냐하면 저게 하위니까. 이 중에서는 요놈이 가장 하위야. 가장 하위.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여기거든. 요걸 배우기 위해서 앞에 있는 계획의 이름을 좀 알아야 돼. 이름만 알아야 돼. 이름은. 그럼 아까 이제 배운 거 지금부터 확인할게요. 국토종합계획은 구속이에요, 비구속이에요? 비구속이죠? 그죠? 히터 좀 꺼주세요. 내가 지금 목이 많이 안 좋은데. 이제 3월이다. 좀 끄자. 응? 3월인데도 저걸 켜놓고 하려고 그러네. 자, 비구속이에요. 그럼 비구속인데 순위는 항상 앞에다 뭘 붙여? 최상위야.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돼. 공법에서 순위가 가장 높은 계획 하면 무슨 계획? 국토종합 요거 하나 찾으면 간혹가다 이게 질문에 나와. 국토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 이렇게 나와. 그럼 국토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 뭐야? 요놈이 이제 가장 상위니까. 요렇게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 요게 가장 최상이에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구속이에요, 비구속이야? 비구속이죠. 그런데 요거는 잘 보셔야 돼. 원래는 순위는 한 개밖에 없어. 근데 요것만큼은 순위가 2개가 나와. 상위도 되고 하위도 돼. 그럼 그림상으로 어디보다는 하위고 국토종합보다는 하위인데 나머지 계획보다는 상위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요약집에 가면 상하위까지 다 써놨어. 아예 다 써놨으니까 그때 가서 뭐 그대로 읽으시기만 하면 돼. 오늘 설명 듣고 한 2주 정도 후에는 만들어 드릴 거니까 그때는 그냥 보고 읽으시면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도시군 계획 용어 다시 한번. 도시라고 할 때는 어디를 도시라고 한다? 특광시를 말한다. 그 다음에 군이니까 그대로 군을 말하고 특광시군. 특광시군의 특은 아까 몇 개 포함한다? 2개 포함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대신에 이제 알아야 될 건 여기는 하나를 말해. 하나하나의 특광시군이에요. 그런데 광역이라는 것은 항상 몇 이상? 2 이상. 2 이상의 특광시군이에요. 요거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특광시군이 나오다 하나를 대상으로 하느냐 2 이상을 대상으로 하느냐 하나. 그럼 울산광역시만 따지면 몇 개? 하나야 하나. 근데 울산광역시 경주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이 되지. 2이니까 뭐야? 광역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역이라는 건 울산광역시가 아니야. 저기 광역은 울산광역시가 아니라 울산광역시하고 어디하고 다른 시군을 합했다. 그게 광역이라는 뜻이 돼. 그러니까 자꾸 광역시에 사는 사람들 그걸 자꾸 헷갈리는 거야. 우리 광역시가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광역이란 뭐? 2 이상이야. 2 이상. 그 차이야. 그냥 하나일 때는 도시군이야. 하나는 도시군. 광역은 몇? 2 이상을 말해. 요 차이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도시군은 이거는 계획은 아니야. 그냥 이름만 있는 거야. 이름만. 실제로 요 2개가 계획의 이름이야.
두 개를 만들어 놓고 합해서 부를 때 뭐라고 불러? 도시군. 그러니까 시험장이 이걸 엄청 많이 낸 거야. 도시군 계획은 뭐하고 뭐다? 기본하고 관리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시험에 도시군은 광역하고 관리계획 이렇게 나와. 그럼 틀린 거지. 이게 용어 시험 문제로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건 계획의 이름이 아니야. 계획을 만드는 게 아니고 두 개 계획이 만들어지면 합해서 부를 때 뭐라고 불러? 도시계획 이렇게 부르는 거야. 네? 그럼 여기는 기본 계획이고 요거는 관리 계획이죠. 그럼 다시 배울게 이제. 기본이니까 비구속이죠. 순위는 하위겠죠. 하위. 아까 종합은 상위다. 기본은 하위다. 광역은 상위도 되고 하위도 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관리 계획이 이제 구속적이지. 그러니까 다 비구속인데 여기만 구속이죠. 순위는 어떻게 돼요? 하위가 되겠지. 그때 이제 주의할 거. 순위가 서로 같을 때. 순위가 같으면 어디가 우선? 비구속. 항상 순위가 같으면 어디가 우선? 비구속. 이제 순서해 볼게요. 맨 처음에 무슨 계획이 만들어져요? 국토종합계획이. 그럼 그놈 보고 뭐가? 광역을 만들겠죠. 그럼 광역 다음에 뭐가 나와? 도시군. 근데 도시군인데 실제는 무슨 계획이? 기본 다음에 관리계획 이렇게 나와. 그럼 반대로 물어 시험에서.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뭐한다? 부합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부합이라는 말. 부합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적합이야. 적합. 적합을 단어에서는 우리 법률에서는 부합되게 이렇게 말해. 그럼 이제 시험에 또 뭘 묻느냐? 그럼 부합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또 물을 수가 있어. 그때는 두 개가 서로 부합되는 게 원칙인데 부합되지 않을 때는 항상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이야. 위에 거가 우선. 그러니까 항상 관리 계획은 뭐를 보고 만들어? 기본 계획. 만들다 보니까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다를 때는 어디가 우선? 기본이 우선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기본 계획 마찬가지요. 기본 계획은 어디에? 광역에 부합되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시험에 또 뭘 물어봐? 요게 서로 다른 경우를 또 물을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우선? 광역이 우선. 요런 것만 갖고도 시험 문제 한 문제 풀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은 어디에? 국토종합에 부합. 부합되지 않으면 뭐가? 국토종합이 우선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들만 좀 체계적으로 이름만 아시면 되지.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내용을 배워볼게요. 그럼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니까 어디냐? 전국이죠. 전국의 토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 단어 배운 게 나왔죠. 지금 뭐가 나오나? 장기적으로 뭐를 제시한다. 아까 우리 비구속의 특징이 아까 어디 지워놨네. 특징은 항상 뭐 들어가? 장기적이다, 뭘 제시한다, 무슨 지침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비구속은 무조건 장기, 뭐를 제시한다 요 지문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럼 뜻은 똑같아. 대신에 이제 어디를 대상으로 하냐지? 어디를 대상으로? 어디? 전국이냐? 광역계획권이냐? 자, 다시 광역계획권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접하고 있는 둘 이상 특광시군을 말하죠. 그러니까 울산광역시는 도시야, 도시. 근데 울산광역시하고 경주시 그럼 뭐라 하게 돼? 광역 이렇게 돼. 광역계획권.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그러면 도시군은 이제 하나를 말하죠. 하나하나의 특광시군에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세 가지 비구속은 공통점이 전부 뭐예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럼 이제 차이점만 구분할게요. 국토종합계획은 어디에 대해서? 전국에 대해서. 전국에 대한 장기 발전은 국토종합.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은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하나하나의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은 뭐? 도시군 기본이야. 그러니까 비구속은 장기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어디 대상이냐? 전국을 대상으로 만들면 뭐? 국토종합. 광역계획권의 장기 나오면 광역도시계획. 하나하나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하면 도시군 기본계획 이러면 돼. 세 가지 해결됐죠, 이제?
그러니까 장기 발전 방향 제시인데 어디 대상이냐? 전국을 그럼 어디? 국토종합. 광역계획권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하나하나를 말하면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관리계획 요거는 왜 만드느냐? 뭐 할 때? 관리계획 수립할 때 요놈 보고 만들려고.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그럼 뭐를 말해? 기본계획을 말해. 그러면 이제 관리계획은 하나하나의 특광시군에서 뭐 하려고?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이 단어가 나와 이제. 하나하나의 특광시군을 뭐 하려고?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관리계획이야. 그럼 이렇게 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해? 6가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 뜻이지. 6가지 결정하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이게 바로 체계도라. 체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하되 정 안 되면 이름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 이 이름 정도라도 구분하셔야 돼. 그러면 그림으로 마지막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국토부 장관이 맨 처음에 국토종합을 만들어. 근데 국토종합을 한꺼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큰 권역별로 구분을 먼저 해.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수도권이라고 그래요. 수도권. 요 밑에가 뭔가요? 충청. 이게 호남이라고 그래요. 호남권. 호남이 뭐하고 뭐야? 전라남북도를 합해서 호남권이라고 그래요. 이쪽은 보통 구분할 때 영서, 영동 하고 이쪽을 영남지방 이렇게 말. 영남이 어디하고 어디야? 경상남도. 남도하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이게 보통 영남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경북 같은 데는 요 영동 요쪽에도 속하고 요 영남에도 일부가 속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일단 이렇게 크게. 그다음에 제주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게 무슨 계획? 국토종합계획이야. 권역별로 만들어. 한꺼번에 통째로 만드는 권역별로.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울산광역시. 그럼 이제 종합계획을 보고 울산광역시는 무슨 계획을 만들어? 기본계획 또 관리계획. 요걸 만들어서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불러? 도시계획 그러겠지. 도시계획. 군자 쓸 필요 없지? 그러면 여기 포항이라고 해봐. 포항. 자, 포항에 가면 포항에도 무슨 계획? 기본 관리계획. 그럼 포항시 도시계획이 되겠죠. 포항 옆에 영덕군이야. 영덕군에도 무슨 계획? 기본 관리계획. 합해서 여기는 뭐라고 불러? 군계획 그러겠지. 그러니까 시에 해당하면 도시계획, 군에 해당하면 군계획 그러면 되죠. 자, 그럼 여기 경주가 있어. 경주. 경주에도 무슨 계획? 기본 관리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럴 때 요거 4개를 묶었다고 가정해봐. 그럼 요게 무슨 권? 광역계획권. 그럼 여기에는 4개 시에서 어떤 기본이나 관리계획을 쓸 수 없으니까 새로운 계획을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되는 거지. 순서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크기하고 만드는 순서 헷갈리면 안 돼요. 크기 수는 요대로 돼. 국토종합이 가장 크고 광역이 그 다음 크고 기본관리죠. 근데 만드는 순서는 국토종합 다음에 광역이야 기본이야? 기본이 먼저야. 요거 먼저 만드는 게 아니죠. 모든 시군에는 뭐가? 기본관리계획을 먼저 만들고 몇 이상? 2 이상 묶어지면 거기는 별도로 계획을 하나 만드는 게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 이렇게 돼. 그게 체계도 개념이야. 뜻하시겠어? 그래서 여기까지만 기본이 되면 여러분들 공법은 쉽게 할 수가 있어. 공법은 전부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거니까. 아셨지? 그래서 첫 시간, 둘째 시간 한 거는 될 수 있으면 집에 가시면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필기본을 일부러 안 한 이유가 여러분 집중하라고 내가 적지 말라고 그랬고 일부러 나온다고 그랬어. 그 나오는 건 여러분 나중에 보시고 읽으면서 혼자 이거는 체계도구나 순서구나 이렇게 좀 공부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요게 이제 기본 바탕이 되면 여러분 책을 들어가도 이제 쉽게 용어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했으니까 쉬었다가 여러분 책에 국토계획부터 처음에 진도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